웬만큼 많이 읽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들은 무진장 많이 읽은 케이스예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영어 원서보다 스킬북이 더 좋다, 스킬북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스킬북이 뭔지,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 왜 이걸 더 추천하시는 걸까요? 스킬북은요, 용어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신데 스킬북, 학습서, 문제집 다 비슷한 용어로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뭐 아이들이 읽는 리더스북, 챕터북, 그 다음에 소설, 노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서고 우리말 책 읽듯이 그냥 읽는 책이라고 하면요. 요것을 이제 베이스로 영어 실력, 읽기 실력을 조금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이 리딩 전략을 통해서 풀 수도 있고 어휘 문제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지문 읽고 문제 있는 그런 것들을 학습서라고 하고, 요게 이제 리딩 학습서, 문법 학습서, 리스닝 학습서 이런 식으로 스킬별로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스킬북, 스킬서가 이제 된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노련하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영어 수준이나 그리고 이런 그림, 언어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이런 원서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이걸로 채워주시고, 또 원서로 해서 쭉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좀 차 올랐을 때 이걸로 바짝 또 끌어올리시고 이런 거를 잘 하셔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두 개를 다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어떤 케이스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그 미디어에 보통 원서 읽기 100%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 100%로 해서 수능을 봐서 만점 받아, 이런 케이스가 예전에 한옥 가다가 이제 누가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고 하셔요. 이제 그것은 되게 이론적으로도 사실 책 읽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선생님.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근데 이제 언어학적으로도 12세 전에 이것을 책을 읽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은 되게 맞지만 이게 영어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습득되는 과정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습득되도록 얘한테 책에 정을 붙여주는 과정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난 교사와 어머니의 공과 노력으로 영어 책 읽기가 지도가 되어야지 그 트랙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것도 웬만큼 많이 읽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들은 무진장 많이 읽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아이 자신이 그 능동적으로 분석적으로 엄청 읽는 그런 스킬들이 스스로 터득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은 될 텐데 보통은 원서만으로는 힘들죠. 나중에 가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제되지 않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셔서 이런 케이스들이 저는 비추 케이스인데요. 원서 읽기 수준과 아이의 현재 한국 학년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 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단순하게 글밥 기준으로 AR을 우리가 얘기 많이 하니까 AR 2점대, 3점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AR 2점대 학생이 초2, 초3인 것은 문제가 없어요. 괜찮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초6이 AR 2점인데 그것은 곧 이제 미국 학년으로 치면 2학년 수준의 아이 글밥 정도를 읽는다고 하면요, 이게 아예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보다 그냥 흥미를 못 붙여요, 원서 자체에. 왜냐면 인지 수준이 맞지가 않잖아요, 선생님. 너무 유치한 어떤 거와 사운드도 나를 이제 무시하는 건가 싶은 사운드? 6학년인데 뭐 퍼피랑 산책을 갔어요, 뭐 이런 그런 내용이니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그걸 잡아줘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흥미를 붙여주기가 너무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봤어도 이제 중고등 이런 아이들은 그냥 저는 초등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초, 중, 고를 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애는 중등 가면 내신도 못할 텐데라는 게 보이는데, 이제 그런 AR 2점대, 1점대 책을 읽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집에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좀 될 것 같고, AR 점수와 한국 학년 차이가 2년 이상 난다. 이러면 조금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요. 초4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마음 놓고 하셔도 되고 특히 한 1학기 정도 저는 되게 안전하다고 안전한 그 지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2학기부터는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등 고학년들 이제 심화 독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요. 또 책 읽기 시간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거를 병행할 수 있는 친구들이 또 많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하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4학년 2학기 정도부터는 학습서도 고려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원서 읽기로 시작은 하는데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전환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까지 원서만 읽고 간다라는 건 사실은 분석적, 독해력 이런 것들 갖추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럼 어느 시점이냐라고 했는데 우리 김 원장님은 한 4학년, 5학년 그때쯤에는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영어 실력하면 우리 어휘력, 영단어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특히 아까 비문학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어휘들은 그대로 습득하는데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문학, 리터처면 괜찮은데 그러면 어휘학습은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 읽기 통해서 그냥 습득하는 단계 1, 2학년 정도 해도 되고요. 어휘 학습서를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영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하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학습서를 거의 어휘는 달고 살아요. 네. 계속 하거든요. 어휘를 확장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학습서를 병행을 하셔도 좋고요. 영영도 괜찮고 영한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초 3, 4 정도까지는 영영도 하면 문맥상의 이해 때문에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단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초 단어는 책으로 하나 어휘 학습서로 하나 비슷한데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해줘야지만 느는 그 시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독해 실력이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휘 학습서를 그때부터 열면 이게 독해서인지 어휘서인지 모를 정도로 문맥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휘 있고 한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꽂힌 예시, 예문 이런 건데요. 아이들이 정말 죽어라고 안 읽죠, 여기를.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시면서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이제 넘기고 나면요. 그거를 이용한 글 읽기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니까 문맥 안에서의 그 이해도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그런 코너를 통해서 하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한 3, 4, 5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까지 확장해 주시는 거. 그래서 더 할 수 있으면 어근 학습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는 편이긴 해요. 이게 이제 하나를 외우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줄줄이 선생님 아시죠? 줄 깨듯이 막 애들이 모르는 단어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단어를 대강 그래도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저는 이것이 입시 영어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영어 실력이라는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이제 느낌을 살려서 초등 고학년까지 가주시면은 어휘가 좋죠. 어휘력이 좋고 그런 방법적인 거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류로 말씀드리면 비문학 어휘들을 초등 6학년 때 집중적으로 많이 하셔야죠. 제가 최근에 선생님 영상 어휘 초등 고학년 어휘 추천하신 영상을 보고 저도 엄청 이제 그거에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비문학 어휘 종류를 바꿔서 6학년부터는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 왜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단어의 뜻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훨씬 더 깊이 알고 어근학습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한데 초등학생 교과서 수준에서는 사실 어근으로 학습할 게 없긴 한데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아이들은 어근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도 심화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심화학습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심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행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일단 이제 저한테 뭐 상담 오시거나 많이 듣는 질문이 영유부터 막 5세, 6세부터 학습형으로 많이 자란 아이들은 초1, 2때 영어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친구들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약간 이때부터는 영어 실력이 되게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실력은 이제 그 상승 곡선이 지지부진할 뿐이지 레벨 자체는 되게 높거든요. 근데 선생님 3학년 때가 약간 그런 때잖아요. 이렇게 조금 다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아이들이 머리가 그렇게 다 크지 않기 때문에 막 확 이렇게 네, 하는 거는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죠. 그럼 그때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 하시냐면 입시 영어를 그럼 땡겨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요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화 영어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런 심화 영어에는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런 어근까지 갈 수 있는 어휘도 굉장히 깊숙이 공부하는 거 이런 거고 특히나 또 이제 다른 영역 리딩, 리스닝, 그래머, 라이팅 이런 거 내 영역으로 봤을 때 가장 심하게 편차가 많이 나는 과목 뭘까요, 선생님? 쓰기인가요? 맞아요, 네, 선생님. 네, 네. 쓰기. 그럼 막 쫙쫙 쓰는 애들은 쓰는데 단어도 못 쓰는 애들도 많고 쓰기가 정말로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쓰기의 중요성은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쓰기 부분을 조금 심화로 지도해 주시면 이거는 이제 입시 영어를 뛰어넘어서 아이가 살면서 되게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쓰기도 문장 쓰기부터 시작해서 한 단락 쓰고 구조 갖춰서 3단락, 5단락 에세이 쓰는 것까지 사실 6학년까지 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한 주제에 관한 한 단락 쓰기만 해도 초 5, 6까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심화 영어라고 좀 하고 또 스피킹 같은 경우도 이제 논지 있는 말하기 이게 라이팅이랑 똑같아요. 그냥 어떤 유창성, 인토네이션 이런 게 아니라 그 논지 있는 글의 베이스로 그것을 자기 생각을 말하는 스피킹 디베이트 연습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 영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것 또한 쉽지는 않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뭐 화상 영어를 통해서도 주제에 관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이 아직 조금 학습량 이런 것 때문에 버거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브릿지 단계를 밟고 학원을 가기도 하고 화상 영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입시 영어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화 영어라고 초등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혹시 쓰기 학습에서 심화를 강조해 주셨는데 네. 뭐 한 가지 정도 알려주실 수 있는 뭐 팁이랄까 그런 거 있을까요? 네네네. 쓰기 한 단락 써라 그러면요. 네. 보통 아이들이 그 책 많이 읽으니까 내가 무슨 책 많이 읽었고 여기에서 캐릭터가 누가 나왔고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들을 쫙 한 바닥을 써요. 그거 언뜻 보면요 잘 쓴 글 같아요. 네. 글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장 구조를 맞춰서 쓰는 건 기본인데 일단 내용을 뜯어고치는 것은 아이의 사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체계적인 어떤 스텝 바이 스텝 라이팅 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뭐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거로 해서 키워드 작성해서 그거로 한 단락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것들은 이제 그런 라이팅 학습서에서 하실 수 있는데 아주 기본 지식을 말씀드리면 문단의 구조의 모양이란 게 있잖아요, 선생님. 영어는 한 단락 쓸 때 들여서 쓰잖아요. 인덴트 하고 첫 문장의 메인 아이디어 인트로덕션 쓰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 3가지 포인트가 이제 적정 개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로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첫 문장과 결을 같이 하는 패러프레이즈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교육을 안 하면 그냥 이제 일기 쓰듯이 그런 수준으로 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 아이들이요 일기만 영어로 써도 네. 훌륭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게 이제 중고등에 가서 큰일 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심화 영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자고 치면 또 할 게 많죠. 많죠. 그리고 뭐 거기 안에서 이제 뭐 그런 논리성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연결어 뭐 이런 교육도 들어가고 라이팅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스킬을 나눠놨긴 했지만 말이란 게 선생님 그렇잖아요. 다 연결돼 있죠. 네, 다 연결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이팅 통해서도 문단의 어떤 구조 보는 눈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독해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단락이라니까 그 양만 채우니까 맞아요. 조금 네. 문단의 앞부분에 주장하는 내용이라든지 핵심 내용 넣고 그다음에 세네 문장 정도 이어지는 것들을 써서 기본적인 형식을 좀 갖춰보는 거 해보자 네네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법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초등 때는 문법을 많이 안 하긴 하는데 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초, 중, 고등의 문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네네네. 아마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다른 영역은 선생님 뭐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문법은 질문이 딱 하나예요 선생님. 뭔가요? 입시 문법 언제 시작해요? 이거거든요. 입시 문법. 네. 예, 근데요 일단 용어 정리부터 우리가 이제 좀 해야 네. 되는데 문법이라는 것은 이제 입시 문법이라고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네. 이 초등 때 해야 되는 것은 입시 문법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머. 네. 어떤 언어를 배워도 그래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규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책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도 되지만 개념 같은 걸 심어주고 문장을 뭐 평서문도 쓰고 의문문도 쓰고 부정문도 쓰고 이런 식으로 훈련이 조금 되려면 그런 개념을 심어주는 문법 교육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그래머라고 그래머 교육들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5 정도까지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수일치, 시제 요 4개만 해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문법 학습서를 조금 몇 권을 하다 보면 한 2년 정도 해주면 좋아요. 근데 학습서가 이제 한 권 정도 할 때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내내 달고 하긴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으니까 문법 학습서 3개월, 라이팅 3개월, 문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퐁당퐁당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단계는요, 문법 학습서나 라이팅 학습서나 비슷비슷해요. 나오는 요소들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단계를 잘 보시면서 조정하시면서 하시면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아이들이 6학년 때 시작은 이렇게 했다는 전제하에 6학년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입시문법 스타트 6학년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순수 국내형 입시문법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더 이런 아이들이 더 소위 말해서 빡세게 문법해야 되는 애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애들이 고생을 좀 덜 하려면 초 3, 4, 5 때 이런 기초 그래머 개념을 잡아주시고 6학년 때 입시 문법을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게 입시 문법이냐. 한글 용어, 그 다음 한자 용어죠. 한자 용어를 용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내용이. 그 전치사 이런 것도 앞전자, 네, 명사 네. 앞에 붙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 한자 용어 안에 이 영어, 이 단어 내 개념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용어부터 학습을 시키는 것이 입시 문법의 시작이고 이것이 왜 그러냐. 중학교 교과서가 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개념의 설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자 용어와 함께 개념을 우리말로 교육해 주는 것. 요것이 이제 입시 문법과 그냥 초등 때 했던 그래머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영영으로, 뭐 영유식으로, 미국식으로 커온 애들이 있어요, 영어가. 그러면은 뭐 인피니티브 투부정사 매치가 안 돼요, 용어가. 요럴 때 매치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학년 때 해주시고 진도 부분에 있어서는 1년씩을 선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2 교과서의 내용을 6학년 때 마무리 좀 해주시고 중2 교과서까지 가면 이제 중1에서는 뭐 대명사 뭐 이런 품사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아주 기본 시제까지 다루고 중2부터는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완료 시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중1 정도 해주시면 좋고 한 학년씩 땡겨서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문법에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셔요, 부모님들께서. 근데 생각보다 문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초반에 말씀드린 습관 형성들 이런 거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한 번을 심화로 제대로 해주시면은 어머님들이 막 몇 바퀴 얘기하시거든요. 문법 몇 바퀴를 돌려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맥시멈 2바퀴지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 또 아니고 이제 되게 컴팩트하게 교육했을 때 또 잘 하거든요. 그래서 심화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1년 선행을 하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1년 선행의 이유는요. 중3의 꽃이 뭐냐면은 이제 문법을 다 마무리하고 고등에서 필요한 구문을 학습을 조금 예비 학습을 해 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선행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구문은 또 뭐냐?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애들이 가면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지문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시고 수업을 하시냐면은 저는 이것을 문장 해체쇼라고 부르는 네, 문장 해체쇼. 네네. 문장이 막 수능 지문 같은 거 보면 세 문장, 세 줄, 네 줄 가잖아요. 네네네네. 너무 길거든요. 거기 안에서 이제 구조를 보는 훈련들이 구문이에요. 우리말은 우리의 엄마가 뭐 운동을 가셨다 이렇게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크고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수능 영어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잖아요. 좀 그런 것도 있죠. 네. 위치 찾기, 주어 동사 위치 네. 찾기 이런 거가 이제 수능 영어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빨리 보는 애들이 빨리 속독을 하고 정확하게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구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수능 영어도 있지만 고등 내신은 진짜 사악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고등 내신은 진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내신 3등급 뭐 이러면 별로 잘하는 아이 같지 않잖아요. 초등 어머니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3등급 하거든요. 맞아요. 네, 만점과 만점 아이들이 이제 1등급 정도라고 하면은 내신 3등급이다 영어 이런 아이들은 되게 상위권이에요 사실. 그래서 까딱 잘못해서 3등급 되는 거니까 이런 내신 고등 내신에서는 거의 구문과 정말 쥐잡듯이 잡는 어떤 이런 아주 꼼꼼한 해석과 구문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중3에 그거를 대비를 안 하면 거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멘붕이 와요. 예, 그래서 이런 문법 트랙으로 좀 짜주시면은 애들이 조금 고생을 덜 하더라. 예.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초등 부모님 이것만은 꼭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그 로드맵도 설명 많이 드렸지만요. 사실 영어는 입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살면서 써먹을 수 있는 영어의 소양이 초등 영어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를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초등에서는 영어의 소양을 닦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입시도 잡고 아이의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그 폭넓은 어떤 사고력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잡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입시를 조금 넘어서 그런 영어의 소양을 넓혀주시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안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수학과나 뭐 물리를 가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근데 요즘 이제 글로벌 시대라서 영어는 사실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평생 써야 되는데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영어의 소양을 넓혀주는 그런 교육들은 좀 어떤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성인이 됐을 때도 내가 주저없이 내가 읽고 싶은 작가의 원서 책으로 손이 뻗어나갈 수 있는 영어를 그 정도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면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그 대할 수 있는 세상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뭐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도 헤매 나가는 게 무섭지 않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소통하는 것이 영어로 무섭지 않은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영어를 잘해서 좋겠다 그냥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생활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외국 영화, 책,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논문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세계의 크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랑 또 두 개, 세 개의 언어를 하는 사람의 세계는 다르다고 하니까 오늘 입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셨지만 그래도 결론은 우리 초등 때는 그게 더 베이스가 꼭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수민 원장님 모시고요. 초등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